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님들께서 요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비 초등 학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이준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하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정진아입니다. 요즘 한참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분들의 책가방을 사러 가는 시즌 아닌가요? 또 책가방이죠. 네. 저도 큰딸아이가 입학을 할 때 실감이 나지 않다가 책가방을 메고 뒤돌아서 학교에 가는 순간 입학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가방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입학 전에 다져두면 좋은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할 세 가지 거예요. 습관이요? 네네. 네, 공부 습관,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말 습관이에요. 저는 이제 공부 습관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한글 교육, 이 한글 공부가 생각이 나는데 입학 전에 뭐 한글을 떼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등학교에는 한글 책임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1학년 1학기에 한글 집중 이수 시간을 51시간을 배정해서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네요. 네, 초등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보조교재 그리고 다양한 학습 도구들로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수교육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몇십, 몇백까지 알고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 개념을 형성하고 가야 되는지요. 네, 우리 1학년 아이들 수학 교과서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와. 네. 좀 어떤가요?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네, 1학년 아이들 수준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1학년 1학기에는 숫자 50가지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2학기는 숫자 100가지의 숫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연산은 한 자릿수의 간단한 연산을 1학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정도를 2학기 때 배웁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너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연산학습 하기보다는 구체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또 세어보기도 하고 또 가르고 모으기도 해보면서 손과 눈과 머리가 협응해서 수 감각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글 교육과 이제 수교육 말씀을 나눴고 우리 두 분 선생님은 1학년 전문가시니까 또 다른 뭐 공부 습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신지요? 일단은 초등학교에서 우리 수업 한 교시라고 한다면 40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0분 이상 동안은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 연습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분이라고 하면 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20분 정도 앉아 있기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으신가요?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네, 좋아하는 뭐 그림책을 집중해서 읽는다든지 또는 종이접기나 그리기, 만들기를 뭐 또 해본다든지 또 성그리기와 같은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엔 입학 전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입학 전 이런 생활 습관을 꼭 갖추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하는 습관, 즉 자율성이죠. 이 자율성을 지금부터 잘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옷도 고르고 또 책가방도 정리하고 준비물도 스스로 챙기고 뭐 당연히 설거지까지는 못하겠지만 뭐 수저통이라든지 물통도 자기가 빼서 싱크대까지 이렇게 스스로 가져다 놓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해내본 어린이들이
학급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해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식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잘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는요. 점심 식사를 12시 30분에 하러 가요. 와, 굉장히 늦네요, 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배고파요. 밥 언제 먹으러 가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먹는 습관을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것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연습시켜 주셔야 할 것은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양을 다 먹어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언가를 보지 않고요. 식사하는 것 자체에 좀 집중하는 습관을 꼭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식량이 이렇게 학년 평균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기 급식판을 이렇게 들고 가서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또는 또 먹기 어려운 반찬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예 안 먹기보다는 조금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더 네. 주세요와 조금만 주세요. 네, 네.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화장실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입학 초에 부적응을 겪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교할 때까지 참는 어린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화장실을 안 가고 하루 종일 참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겠네요. 네, 그죠.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혼자서도 화장실을 잘 갈 수 있도록 옷을 벗고 있는 것부터 또 뒤처리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정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올리기 편안한 옷을 좀 입혀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꿀팁입니다. 네, 가끔은 또 대중 화장실도 한 번씩 이용해보는 것도 오. 좋을 것 같아요. 입학 전 미리 네. 대중 화장실을 가봐라. 네, 가급적이면 아침에 화장실을 들렀다 오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겠죠. 등교 전에 미리 화장실을 들려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입학 전에 길러야 할 말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입학 전에 길러야 할 말습관으로 먼저 친절한 말하기, 지혜롭게 말하기, 그리고 씩씩한 말하기를 강조드리고 있어요. 첫째, 친절한 말하기는 대표적인 예가 인사예요. 중요하죠. 네.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학교 생활은 조금 더 순조롭게 시작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둘째, 지혜롭게 말하기는 친구와의 대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대에게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담기보다는 조금 더 완곡하게 거절하는 말하기가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핫팩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싫어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상대의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이.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신에 뭐라고 말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내가 좀 손이 시려우니까 좀 추우니까 핫팩 빌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 네, 그렇죠, 중건쌤.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말하기는 좀 부모님과 상황극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씩씩하게 말하기는 낯선 교실 환경에서 꼭 필요한 말하기인데요. 매번 빈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곤란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런 말하기도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발표하기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학교에서 씩씩하게 발표 잘하는 어린이가 정말 인기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인기가 네. 좋습니다, 발표한 친구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도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거 많이 갖추고 계신데요. 있죠. 네, 없으면 마이크를 그림으로 그려서 오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손에 무언가를
말을 쥐고 자, 씩씩하게 말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내 기분 말하기, 그리고 또 내 소개하기, 내 이름 말하기, 또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보는 등으로 매일 가볍게 조금씩 연습해보는 게 좋겠어요. 정말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 시간이네요. 아쉬워요. 제가 주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떤 용어가 가장 헷갈렸냐,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다들 짚어주신 게 돌봄 교실하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이게 좀 네네. 헷갈린다. 네네네. 이거 좀 정확한 구별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돌봄 교실과 방과후 교실이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돌봄 교실과 방과후 교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요? 네, 돌봄 교실은 별도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주로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돌봄 전담사님께서 별도의 교육 내용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반면에 방과후 학교는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강좌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요. 미술, 요리, 바이올린, 로봇과 같은 아주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돌봄하고 방과후하고 확실히 구별이 되네요. 네. 유정쌤, 얼마 전 또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 책의 저자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마지막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부모님의 말은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필터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초등학교는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야. 너 지금부터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혼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아직 가보지도 못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무섭고 낯설고 엄격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설레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면 얼마나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까,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할까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조금 더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라는 공간은 모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년과 연령에 맞추어서 아주 잘 지도해 주십니다. 네. 와, 오늘의 꿀팁을 듣고 나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든든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곧 입학하게 될 우리 아이들의 초등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